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카고 시장이 어제 돌연히 시경국장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시민과 그리고 시장에게 허위 진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로리 라이프 시장의 에디 존슨 국장 파면 조치는 꽤 놀라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존슨 국장이 이미 조기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기가 12월 말까지입니다.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전에 시장이 국장과 나란히 나서서 조기 은퇴를 발표할 당시에 시장이 존슨 국장을 칭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됐는데 시경의 감사실 인스펙터 제너럴이 음주 관련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 보고서 내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장은 아직 보고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내용이 공개되면은 존슨의 가족들이 민망해할 것이고 이것을 내 입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CBS 라디오 방송 같은 쪽에서는 오늘 소스를 인용해서 존슨이 그날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술을 마셨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시카고 경찰이 개혁을 위해서 Consent Decree라는 연방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라이프 시장의 메시지는 경찰 개혁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하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시장의 시경국장 파면 조치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시장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 시장이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고 에디 존슨 국장의 파면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존슨이 시장실에 몇 분 동안 들려서 양자가 대면을 했었고 파면을 통고를 받았고 시장실 나와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라이프 시장의 메시지는 시카고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카고식, The Old Chicago Way가 새 현실로 New Reality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 정부의 주요 기준은 윤리적인 리더십, 성실함, 책임성, 정직성 이것이 돼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서 13,400명의 각 경찰관에게도 역시 보냈습니다. 이 시장의 경찰국장 파면의 이유가 나온 것을 세 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10월 17일 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또 그의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은퇴 발표 시에 한 말들 중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다라는 지적이 있고 세 번째는 존슨 국장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질문을 했을 때도 역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7일 새벽에 그가 자택 부근에 있는 길에서 차 속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시에 촬영한 바디 카메라의 비디오를 감사실이 그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존슨은 그가 몹시 피곤했었고 혈압약을 바꿔 먹었는데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았었다라고 거리에서 잠에 빠져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술 몇 잔도 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국 대변인은 알코올이 수면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출동 경찰관이 그를 자택에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도록 허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존슨 국장은 라코인 맥다널 사건으로 경찰국장이 파면을 당했을 때 당시 라마 매뉴얼 시장이 예외적으로 뽑은 인물입니다. 라마 매뉴얼 시장이 경찰위원회가 천거한 경찰국장감 파이널리스트 3명을 무시하고 거의 무명이었던 The Chief of Patrol의 에디 존슨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장점이 많이 있는 지휘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라코인 맥다널 사건 재판을 무난히 넘겼고 또 재임 기간 동안 강력 범죄도 꾸준히 줄였고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시장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명예롭게 조기 은퇴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감사실 보고서의 내용 중에 넘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여자 문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시카고 경찰 개혁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시점인 만큼 라이프 시장도 별로 선택의 여지가 넓지 않았던 것으로 측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라이프스로서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또 과거식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침묵하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식이 아니라 새 현실을 기억해라, 즉 좋은 게 아니다, 옳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확실하게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Code of Silence, 침묵의 법칙은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시카고 경찰이 이제 그 높은 기준의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12년 동안의 경찰력의 과잉 사용으로 인한 법원의 판결, 보상금이 세금 돈으로 무려 6억 6천만 달러나 됩니다. 이렇게 개혁이 잘 안 되니까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Consent Decree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연방법원의 감독 하에 경찰이 개혁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 급선무가 경찰끼리끼리 내부에서 봐주기 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라쿠인 맥도널드 사건 당시에 주변에 목격자 경찰관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총 16발을 쏜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의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좀 얻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카고 시민의 3분의 1이 흑인, 3분의 1이 히스패닉, 그리고 6%가 에이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계가 경찰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받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경찰인데 시민, 납세자의 신뢰를 잃으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 교육을 좀 잘 시켜라, 잘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 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이 있을 때 과잉 대처하지 말고 오히려 사태를 진정시키는 기술을 좀 익혀봐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법원에서 나중에 하겠다. 경찰이 총의로, 폭력으로, 바디슬램으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기술적인 업무 한계를 교육해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지난주에 비디오로 찍힌 경찰의 거리 불황자, 들어 내동댕이 치기 같은 것이 좋은 예인데 이 피의자는 불황자고 거리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침을 뱉은 적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종의 무능력자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세면바닥에 경찰이 내동댕이 쳐서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교육 계몽하라. 그런 주문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스몰 비즈니스의 희망을 드립니다. 쉽고 빠른 이지 론,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탄핵 조항 근거가 될 하원의 유크레인 스캔들 탄핵 조사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123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하원 탄핵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123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민주당 주도 하원의 탄핵 조사에 대해 심각한 권력 남용으로 인한 유기적인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치 시스템을 뒤집기 위해 조직된 캠페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또 탄핵 조사 전국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 간 7월 25일자 통화에 대해서는 그들의 통화 요약본은 대가성 또는 조건, 위협, 압박의 징후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보름 전에 나토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29개국 군사 동맹체를 대단히 모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설립 70주년 기념 나토 특별 정상회의를 위해 어제 런던에 도착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첫날인 오늘 정상회동에 앞서 아침에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프랑스 대통령을 이처럼 힐난했습니다. 트럼프는 마크롱의 발언은 참으로 추하고 더럽다면서 나토를 두고 그런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아주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중순 이코노미스트즈와의 인터뷰에서 핵심 보증인인 미국이 리더십을 거부하고 헌신과 관여를 축소하려고만 해 나토라는 동맹체는 뇌사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나토가 동맹 70년을 지나며 그 나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나토의 위기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나토 동맹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지적됐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고 미국과 그 동맹 국가는 물론 유럽 국가들 사이에 오늘날 긴장의 장을 마련하면서 결속의 정신은 대부분 사라졌다며 많은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오늘부터 이틀간 런던에서 나토 70주년을 기념해 회동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크레인 스캔들 등 국내 정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대규모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등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산 치즈와 샴페인, 핸드백 및 기타 제품들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의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프랑스가 오늘 위협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프랑스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규모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24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미국이 다음 달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이번 주 열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차원의 보복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 교회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권총을 꺼내 위협을 가하다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에 총에 맞았습니다. 미러키에서 서쪽으로 약 19마일 떨어진 워케샤 사우스 고교의 한 교실에서 어제 오전 10시 17분경 한 학생이 권총을 꺼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17세 학생은 총을 버리라는 경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학교 배치 경찰관에게 권총을 겨눴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이 학생에게 총을 쏴 제압한 뒤 체포했습니다.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학생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파면된 에디 존슨 국장이 음주운전 전에 어떤 여성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라디오 방송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술을 마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존슨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어제 그를 파면했습니다. 경찰 복장을 한 강도가 시카고 북부에서 업소를 털었습니다. 이 강도는 어젯밤 8시경 500 노스 미시간 애비뉴에 위치한 업소에 들어가 총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했는데 그는 경찰 복장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키 6피트, 체중 200파운드가량의 흑인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쇼핑몰 화장실에서 총에 맞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100 노스 애비뉴에 위치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24세가량의 남성이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 보안 카메라를 중심으로 수사한 결과 용의자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1도. 수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8도.
목요일 흐리고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8도. 금요일은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3도입니다.